하는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슬라이드가 어디? 아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석한 학장님, 오늘 엄청 오래된 인연입니다. 아까 보면 이거 뭐 말씀하신 이거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전 거제도 출신입니다. 거제도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거제도에서 저는 성장을 했고 그때까지는 부산은 거제도 촌 사람한테는 꿈의 도시였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가 있는 것도 몰랐고 거의 뭐 그냥 꿈속에 있는 도시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서울에 가서 나름대로 활동하다가 오늘 부산에까지 와서 우리 또 존경하는 정학장님과 더불어서 또 정학장님과 더불어서 부산의 어떤 미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모인 자리가 이 자리라고 기획과 정신 포럼에 얘기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고민하시는 분들과도 화신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부산의 미래를 또는 부산이 또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를 고민하시는 분들과 더불어서 오늘 뜻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도 출신이 꿈의 도시인 부산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저희 꿈에 대해서 한번 또 저희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왔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꿈을 서로가 실현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 같이 노력해서 여러분들 꿈과 저희 꿈과 대한민국 꿈을 좀 이제는 기필코 실현을 했으면 하는 저희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특히 강의를 제가 제안받고 난 다음에 정학생께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다양한 테마들이 많을 건데 또 부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봤던 일들 또는 제가 소속되어 있던 조직에서 했던 일들과 이런 조직에서 무엇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평생 공부로서 30년 동안 했던 일이 한국의 소프트웨어 ICT 산업, IT 산업 등등의 대한민국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일을 저는 30년간 정보통신부 등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프트웨어 AI 했기 때문에 K-AI 소프트웨어의 길과 이 자리는 이제 주로 공무원보다는 민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같고 저도 현재로서는 민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역할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도중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거나 혹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에 답변도 하고 그쪽으로 진행하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정 학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편하게 아주 프리하게 이야기하고 된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프리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프리하게 생각하시고 아마 평소에 이제 업무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정부 중앙부처에서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구체적인 뭔지 평소에 궁금했다 하는 그런 점에서 보시면 좋고 제가 하는 이제 슬라이드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은 또 물어주셔도 좋습니다. 아주 편하게 잘 질문해 주시고 저도 편하게 제가 하는 분야 안에서 답변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제가 이제 했던 게 저는 이걸 강조해 정보통신부 행정을 시작해가고 바로 정보통신부에 가서 산업부로 지금 불린 지식경제부로 갔다가 이게 옛날 과기술부입니다. 1차 단실 과기술부에서 가서 일하다가 마지막은 이제 나중에 있는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어디로 갈 거냐 고민을 이제 하겠죠. 고민하는 차에 여러 가지 일거리에서 보니까 당시에 우리 과기정부 차관이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상근부위원장이 된다. 이게 가겠느냐? 이런 이제 서울의 가락시장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평생을 K-ICT, K-소프트웨어, K-산업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 가면 내가 할 일이 많겠고 평소 철학에 맞기 때문에 바로 가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저는 지금 왔고 언제 한 1년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제가 1년 했던 게 소프트웨어사의 가장 큰 이슈 인공지능이잖아요. 우리 그 ICT 그랜드 센터로 인공지능 ICT 그랜드 센터를 바꾸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한 주인축으로서 인공지능 정책을 민간에서 협력의 거점 역할을 포사해서 제가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로 바꾸면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KAI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민간 대표로 지정하고 그런 역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줄여서 포사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포사인데 오자마자 포사를 가지고 이름을 제가 이야기했던 게 포사 마지막 SA잖아요. 그래서 S는 소프트웨어 약자고 A는 어소시에이션이 아니라 AI 약자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면서 포사는 원래부터 소프트웨어와 AI를 담당하는 회사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사에서 어떤 포함해서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저 공무원 한 3년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정보통신부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K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무슨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통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정책 기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설명을 드리고 이런 내용 속에서 지금 현재 이런 정책 많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포사이기 때문에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이 포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포사에서 구체적인 건 일들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경우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 민간 부문에서 활동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민간 부문 활동 계신 분들이 민간 협회에 더불어서 어떤 여론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그 역할을 청구할 수 있게끔 포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AI 소프트웨어 이런 포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포사와 같이 파트너로서 친구들이 같이 MOU를 맺었던 해가지고 많은 기관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제 KAI 소프트웨어 길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아마 저보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실 건데 여기에 쓰이는 것은 우리 이제 공무원 정책을 담당했던 시각에서 중요한 키워드와 흐름에 대해서 좀 정리한 겁니다. 아마도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부를 거쳐서 지식경제부 미래창조과학부 거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다행히 저는 좀 행운이만 행운일까 뭐냐면 당시 상황에서는 가장 정책팀이 핫 이슈가 있는 부처에서는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죠. 2020년 혁명 시기에는 정보통신부, 모바일 혁명 시기에는 지식경제부, 그리고 융합 시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인공지능 혁명 시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래가지고 당시에 우리 기술적인 큰 트렌드 속에서 핫 이슈가 있는 그 부처에서 일을 해왔다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경우 속에서 제가 소속되어 있던 이 부처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0년대에는 한마디로 인터넷 혁명이라고 그때 불렸었죠. 그래서 필연적인 이런 혁명을 불리는데 큰 의미 있어 자연인의 작업을 때는 제3의 문구를 지었던 엘빈 토플러 씨가 1980년대에 책을 썼고 그것에 의해서 새로운 제조 산업화 외에 또 다른 문결, 또 다른 흐름에 대해서 이분이 좀 강조를 하셔가지고 아마 여기서 많은 인사이트가 있고 미래에 대해서 장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런 인터넷 혁명과 정보 혁명을 그때 많이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한 수단으로서 컴퓨터 급속도를 발전했죠. PC 서버리 컴퓨터 급속도를 발전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당시 월드와이드웹이 발견되고 인터넷 기술이 발전되면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되는 그러한 시기가 이 시기였죠. 이걸 뒷받침해주는 인프라로서는 당시로서는 또 통신기술이 엄청나게 기여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ADSL은 당시에 이제 초고속 인터넷 해가지고 그 PC와 유선 통신망을 통해서 ADSL을 시행했었고 무선 파트는 또 CDM이라든가 같은 무선 통신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었죠. 통신 기술 인프라로 해서 소프트웨어 측면에는 월드와이드에 그리고 하드웨어 쪽으로는 컴퓨터 발전해서 인터넷이 이제 부인이 됐던 그런 시기가 2000년도 있고 이런 것을 대한민국에서는 또 이런 대한민국에서는 선도적으로 세계를 선점하는 노력으로서 했던 조치가 그때 YS 대통령 시절이죠. 지금 정보통신부는 YS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정보통신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 정보 촉진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항에 있어서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 촉진 기록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추진체계 외에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연구법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YS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꽃이 피기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꽃이 핀 거죠. 정보통신부가 이런 일을 다 했었습니다. 만약 요즘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정책들이 IT839, 진대지 장관이 있고 사이버 코리아 21, 이건 남궁석 장관이 있고 초고속 인터넷 망 정책 같은 이러한 정책들을 정보통신부에서 했고 이러한 정보통신부에서 정책을 집행 시행하기 위해서 산하기관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산하기관 한 가지가 해피로서는 이제 포사 제가 이제 포사 당시에 만들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포사 친구들 편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포사 친구들 편에서 설명했는 산하기관들 IITP나 나이파나 피사나 미아 IITP는 아이디라는 겁니다. IT 아이디라는 기관 나이파는 산업 기반을 만드는 기관 피사는 정보보호 해킹 바이러스 대응하는 피사 그리고 공공부문 포함해서 국가 전반의 정보화를 총괄하는 미아 같은 산하기관을 만들어서 정보통신부 시절에는 이런 인터넷 혁명 시대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로 표현했다. 다른 그런 모토로 이런 거 가지고 기억하시겠죠. 산업화는 그렇지만 정보화는 아시다 하는 그 모토로서 2000년도에 인터넷 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있어서 고전인데 사무관으로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다가 정보통신부가 개최됐죠. 개최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있겠습니다만은 공식적인 이유는 그럽니다. 인터넷 혁명 시기에서 인터넷을 구성한 핵심 인프라인 통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이제 깔렸습니다. 그럼 이게 각 도메인에서 인터넷을 IT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IT를 확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거냐 하면서 그러면 IT를 공급하는 부서가 정보통신부 있다면 IT를 수명하는 부처, 활용하는 부처로 IT에 대한 업무가 좀 희재되면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IT를 가장 많이 하는 부처가 어디냐면 산업부에 있습니다. 제조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부산에 기반산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제조업 관련된 사업을 하시고 계신 걸 보입니다만은 제조업을 담당하는 산업부 정보통신부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ICT가 확산되고 융합되는 그러한 변동성에 맞춰서 정보조직도 지식경제국 정보통신부를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은 이러한 공급 측면의 하드웨어 발전, 소프트웨어 발전, 통신의 발전은 기본 인프라를 깔고 활용 측면에서 볼 때에 제조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행정이라든가 각 도메인에서 ICT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주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기술적으로 스마트폰이 그때 스티브 잡스가 2007년도에 발표한 거죠.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전 부분으로 이제 ICT가 전면적으로 융합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되어 있을 텐데 IBM 왓슨 저쪽이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왓슨이 필요해서 제거리에 나와서 인간을 이기는 그런 일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통신 측면에서 볼 때는 4G로 발전했었고 이러한 기반을 바탕해서 부천은 지식경제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ICT 업무가 넘어갔었고 조직적으로 볼 때 당시 미래숲속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들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법원 단체로서는 일종의 미래창조과학부 시대입니다만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ICT 융합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조직과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했던 정책이 소프트웨어 중심차에 창조경제, 엑소브레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GCS, ICT 그랜드 센터도 밑에 거죠. 시장은 밑에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 했고 이제 새로 나왔던 사람이 아닌 소프트 정책 연구소를 이제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ICT가 확산되고 융합됨에 따라서 그런 정책들보다 더 전문적으로 연구해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당시 미래청정과학부 소속으로 소프트 정책 연구소를 만들어서 모바일 기능 시대를 좀 승진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물론 이게 정확하게 칼로 딱 끊는 식은 아닙니다. 여기 아까 했지만은 IBM 왓슨 같은 경우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지만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나섰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흐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요소들이 이제 어떤 시기에 많이 나타났냐 그걸 보고 시대를 주축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2020년대에는 이제 지금은 인공지능 혁명 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오늘 아침에도 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도 많이 듣고 활용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사업도 하시면서 생활도 영위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인공지능이라는 이 정책적 활용에 대해서는 아마 이론적으로는 개인 측면에서는 전에 노벨상 수상자가 됐던 존 스코필드와 제프리 필턴 이분들이 노벨상 받았죠. 이분들이 아마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핵심적으로 바꿨던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역할. 그리고 클라우드 슈바이 주장했던 4차 산업혁명의 주장들. 그리고 알파고라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본격화되고 최근에 챗GPT도 나왔죠. 이러한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한 통신프로서는 5G와 5G 특화망이라는 통신기술이 바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시대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를 부총리로 결성시켰죠. 그리고 AI 수석을 대통령 다음직속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모든 부처가 산하 연관 번국가적으로 인공지능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를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산슬이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리고 과학기술부는 부총리를 만들면서 모든 부처의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을 총괄할 수 있는 대체인 과학기술단계 장관회의도 만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 혁명 시대에는 쭉 흐름을 가져왔던 우리 AI 공급 부처, 정보통신부죠. 공급 부처 외에도 또한 수요 부처, 지식경제부죠. 수요 부처와 공급 부처가 같이 하나의 컨트롤 타워 밑에서 수요와 공급이 아우러지는 그러한 주인체를 갖춤으로써 인공지능 혁명 시대를 앞서나가자는 생각의 국가 주인체가 이제는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이제 디지털 포용법도 만들고 인공지능 기본법도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그런 법적 기반으로 대표적인 국가적인 프로젝트로서는 국가대표 AI 프로젝트도 있었고 국가컴퓨터센터 등등 최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모든 부처에서 AI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료품 같은 경우는 맥스 제조 AI죠. 맥스 같은 거 하고 있고 요즘에는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도 부산에 인턴이 왔습니다만 해양수산 AI 프로젝트, 문화부 같은 경우는 컬처 AI 등등 모든 부처에서 AI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정책 집행을 기한 측면에서 볼 때는 새로운 것은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새로 만들었고 또 코사의 동사서 에글라인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이때 코사는 소프트웨어 정보화 시대의 소프트를 담당하는 대표로서의 인간 주체로서의 코사로가 있습니다. 근거법 소프트 지능입니다. 이런 코사의 지위에 최근에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서 법적 단체로서의 코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사가 이런 인터넷 시대 때 해왔던 소프트웨어의 역할과 인공지능 역할 크게 보면 이 하드웨어와 이 통신을 뺀 이 소프트웨어 파트 이 소프트웨어 파트를 담당하는 인간 조직체가 이제 코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 출신인 제가 상무부의장이 있는 그 상황에서는 사실 좀 어깨가 조금 무겁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금 정부가 인공지능 3대 강국이라고 이제 국정과제는 제시했습니다만 과연 3대 강국을 실현할 수 있을까? 또 3대 강국 의미가 무엇일지 그것이 국가 경제적인 한계가 뭔지
그런 것을 좀 세팅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3대 강국의 의미에 있는 정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민간이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민간이 중심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간인들 문을 엮어내는 중심체가 대표가 돼야 되는 건데, 그 대표가 포사라고 생각하면, 포사에서 그런 역할을 갖다가 잘해서 진짜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지금 따지는 설정이 됐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그런 3대 강국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깨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포사가 2번 나타났다는 것은 포사의 책임감이 아마 2배로 아마 증가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저도 좀 여러 가지 좀 비교할 수 있고 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포사에 있는 직원들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아마 같이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정보통신부와 지식경제부, 미래창조과학부, 과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 소프트웨어산업과 하드웨어죠, 통신, 그리고 통신도 우리가 국산화를 위해서 필요했었고 하드웨어로 만들었겠죠.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볼 때는 KAI, K 소프트웨어를 위한 이 흐름 속에서 KAI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기회를 계속해서 많이 해왔다 하는 그러한 노력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성과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게 글로벌리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조금 의견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글로벌 전체를 볼 때는 그래도 AI 3대 강국을 하면 생각나는 미국하고 중국 다음에 한국 정도, 한국이 지금 다른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다른 국가들로 지금 좀 대등하거나 약간 못하거나 약간 앞서나거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가게에 보면 우리가 정보화 시대, 소프트 시대에 보면 OS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KOS 사업도 확인하고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그렇게 시장적인 성과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KOS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K 정책과 사업들 하면서 쌓였던 노하우들이 좀 만족이 좀 쌓여진 것 같아요. 쌓여지면서 바탕을 해가지고 이제는 AI 시대에는 진짜 3대 강국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다는 생각들을 욕심과 더불어서 자신감 그런 것도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볼 때 지금 훨씬 더 옛날보다는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보통신부부터 이제 똑같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보면 초창기에는 참 우리가 일을 하지만 예를 들면 정보가 해서 국물 PC를 보고 온다. 그럼 그때 생각해 보면 국물 PC를 하면 외산 PC가 다 국민한테 다 당신 HP라든가 하여튼 외산 PC들이 쫙 나가서 진짜 국민들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한데 우리나라 PC 산업 망하는 거 아닐까? 실제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식이었고 모바일 행용하면서 우리가 앱 개발할 때도 진짜 우리가 모바일 학생 시대 나가면 결국 앱스토어를 통해서 결국 아이폰만 키우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모바일 플랫폼 기업도 나타나고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열심히 하도 결국 남는 것은 챗GPT나 제민아이나 같은 외국의 AI만 들고 한국에 다 들어와서 한국 국민들이 외국의 AI 서비스만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AI, KAI죠. 또는 우리 어떤 사람이 써버린 AI를 합니다만 약간 개념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KAI를 과연 실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거리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저 2000년도에 인터넷 혁명 때 사무관으로서 걱정했던 것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서 상품이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서 KAI를 실행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느끼고 있는 가능성과 감정의 정도를 볼 때는 지금 훨씬 낫습니다. 지금 훨씬 더 좀 쉽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통신부 때는 사실 지식경제부 하기 전입니다. 정보통신부 때는 정보통신만 내렸어요.
우리 정부, 속대, 코사와 통신, KT, SKT가 통신사고 정보만 이랬거든. 그걸 하면서 정보화를 외치고 사이버 코레 이슈를 외치면서 해왔었는데 그때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제조업을 잘했다는 사실을 정보통신부에서는 몰랐어요. 산업부의 공무원들은 제조업 강국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정보화를 더 잘할 수 있다 하면서 산업부가 우리한테 엄청 노력을 안 했었는데 정보통신부에서는 사실 우리는 일반적 신뢰지 다른 도메인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식경제부는 우리가 거치면서 정보통신 플러스 다른 도메인에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파트들이 많다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도 깨닫고 국민들도 전문가들도 깨닫는 거죠. 제조업이 대표님인데도 요즘 우리처럼 뷰티도 그렇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컬처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도메인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경쟁력이 있는 도메인에 지금은 지금 AI고 옛날처럼 표현하면 정보와 인터넷, 모바일이 결합이 되면은 기존에 있는 도메인의 산업들 훨씬 더 경쟁력을 받아서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펄펄 나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기업들과 더불어서 그러한 기업에 심어져 있는 AI 소프트웨어, 모바일 등등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글로벌 시장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이런 KAI, K소프트웨어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포사도 지금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느냐면 이거 사실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부 산업정책이라는 게 옛날에 경제개발 5개년 계시대 사실 정부가 투자하고 정부가 앞장서고 민간이 따르는 개념이 있다면 지금 옛날 몇십 년 전부터입니다만은 민간이 당연히 중심돼야 되는 거죠. 민간이 중심돼야 되고 정부는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고 민간과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역할인 게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이런 기본적인 생각 속에 추가하는 겁니다. 주로 우리 KAI, K소프트, K산업과 하게 되는 저는 이런 정부, 재정경제부, 기업예산처, 산업부 등등이 있는 거죠. 이런 부처들이 민간을 지원하고 협력해서 우리 KAI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다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가이성 속에 추가하는 거고 그 속에서 포사가 제안하는 것은 민간이 중심되고 정부 지역 또는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AI와 소프트웨어 산업이 메인스트림 산업이 되자. 그러니까 주류 산업이 되자는 얘기예요. 하나의 기존에 예전에 제조업이나 우리 문화산업이나 바이오 산업을 다 서포트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는 AI 자체로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주력 산업이 될 수 있는 때가 됐다 생각하고 수출하는 주력 산업이 되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포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포사는 이런 민간 중심과 정부 지원 협력의 허브 역할을 갖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로컬 단순히 지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장의 규모 범위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작은 규모 시장이 로컬 시장에서 하나의 지역 시장에서 전국 시장을 연대도 결국 글로벌 시장을 가야 됩니다. 글로벌 시장을 가야 잠재적으로 큰 시장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로컬 시장에서 전국의 내셔널 시장, 글로벌 시장으로 간다는 전제 속에서 코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로컬 시장의 핵심적인 플레이는 스타트업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당연히 스타트업이 해야 되는 거고 내셔널 단계에서는 밀리콘이 육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 대중소기업이 상세 협력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결국 아마 융합기업들이 결국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융합기업이라는 게 심플하게다가 ICT 또는 소프트웨어, AI의 수요 공급을 얘기했습니다만 융합이라는 게 그죠. AI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같이 활동하는 그런 것을 융합기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예전에 AI 기업과 예전 제조업이 한 기업 그룹으로 상위 기업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AI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과 제조업이 파트너로 컨소시엄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서 사업활동을 하겠죠. 이러한 융합기업 모습으로
로서 아마도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시장에서 저희들 생각하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지역 정책은 5급, 3급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름이 어떻게 되든 저희 포사에서는 지역에도 이제 포사가 속대 산업이기 때문에 지역에도 지역 속대 산업이 있습니다. 부산에도 부산 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라북도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각 지역에 지역 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포사, 부산 같은 경우 부산 포사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부산 포사를 중심으로 허브 역할을 하면서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 중개의 미학을 실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역 협의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울러서 지역 협의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지역의 여러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피지컬 AI를 전라북도하고 창원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이나 전라북도의 지역협의회들은 전라북도와 더불어서 전라북도를 지역 파트너로 삼아서 피지컬 AI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죠. 이름으로서 지역의 로컬 시장을 키우는 역할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습니다만 이제 이 활동 속에는 지자체, 부산시,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일포럼 되는 거죠. 우리 정 교수님이 정학자님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저는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지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ICT 재능기죠. 바이파. 김태별 원장입니다. 이렇게 지역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확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아마도 이제 이걸 참 본질적인 건데 이걸 써먹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소프트웨어 AI 사업을 하다 보면 흔히 하는 말대로 이쪽 분야는 하드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입해서 개발했던 서비스에 비해서 제값을 많이 못 받거든요. 지금 공공기관이든 발주기관에서 그냥 발주기관 예산에 맞춰서 그냥 툭툭 쳐서 대가를 주는 것이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대가를 맞추려는 그런 시장 구조가 아닙니다. 이쪽에 정보 IT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포사에서 역할이 뭐냐면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사에서 아마 올해는 아마도 부산 포사와 더불어서 부산 모니터링들도 아마 운영합니다. 부산에서 있는 우리 AI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들이 AI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기관들이 제대로 된 값을 쳐주고 있는지 제대로 가업을 수행하면서 가업 변경을 하면서도 정상적인 그 과정을 거쳐서 가업 변경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값질을 하고 있는 건지 등등을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그건 반드시 불법 탈법 현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친산업적으로 그 제도들을 개선하고 그런 친산업적인 제도들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을 포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전국적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거는 택배팀에서 보면 이제 부산 포사가 아니고 이제 본사 얘기죠. 그래서 본사 측면에서는 전국적 측면을 볼 때는 나중에 슬라이드 봅니다만은 각종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자면 요즘 AI 이슈에 나타난 초대 AI 회의라든가 그다음에 AI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세 회의라든가 같은 각종 회의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AI 산업에서 정책적인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이슈별로 정책적인 이슈를 논의해서 정하기 위한 주위원회를 운영한다든가 그다음에 저는 피지컬 AI가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피지컬 AI 온라인에서 중국적으로 운영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로서 에이전트 AI가 큰 이슈이기 때문에 강정 통보랑 같이 에이전트 온라인에서를 운영한다든가 그리고 또 아까 저희 산업부하고 그 정보통신부의 관계를 말했습니다만은 정보통신부가 지금 AI 공급, 소프트웨어 공급 협회를 포사가 담당한다면 그다음에 수요
소프트웨어 AI 수요를 하는 기업들을 담당하는 협회들이 전국에 각 부처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조선협회, 그다음에 철강협회, 그다음에 자동차협회, 선물 패션협회 그런 많은 협회들이 중과부에도 각 부처를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도메인을 담당하는 협회와 이 협회들은 주로 AI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보면 주로 수요를 담당하는 기업들이죠. 수요처가 되는 거죠. 그런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협회와 우리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가 MOU를 함으로써 전국적인 차원에서 수요와 공급이 같이 가는 민간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포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결국 제일 마지막은 저희 포스에서 글로벌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로컬 시장에서의 레퍼런스와 그다음에 전국적인 시장에서의 달성했던 성과를 바탕으로 결국은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자. 그런 생각으로 포스에서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중동 시장, 동남아 시장을 대상으로 그 국가의 어떤 그 바이어들과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계속 구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론에서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으면 특히 중동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슈가 복잡하잖아요. 국제적인 역학 관계가 복잡합니다. 대단히 복잡합니다. 대단히 복잡한데 중동 국가 입장에 볼 때는 IT, AI 소프트를 메이드 인 USA로 지금 현실적으로 메이드 인 USA를 해야 되지만 그쪽 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국가 전략적으로 볼 때는 모든 기술을 USA로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국가의 유지와 국가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럼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또 다른 대안을 찾게 됩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등장하는 국가가 바로 이 한국입니다. 한국이 AI 상대 강국을 주장하면서 기술들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조금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웬만한 서비스, 웬만한 기술들은 우리 한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러면 그런 한국의 그 기술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맺어서 전체적으로 중동이라는 국가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중동 같은 국가에서 옵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동 국가에서는 AI 풀스택으로 자기가 설치 좀 해달라 하는 요구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요구에 접해서 우리 포스와 해양설 이슈로 해서 AI 풀스택을 구축해서 AI 풀스택을 중동 국가에 수출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등간 구체적인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은 중동에서 이제 성공한 모델이 나타나면 그것을 우리 전략시장을 볼 수 있는 동남아라든가 남미라든가 어떤 다른 제3의 국가들에도 진출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AI 풀스택을 수출하는 것을 글로벌 만년철회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책적으로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공유 사업인 ODA 사업과 AI 소프트 사업을 연계해서 ODA 사업을 하면서 더불어서 ODA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KAI와 K소프트웨어가 그 나라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게끔 ODA 사업을, ODA 정책을 좀 개편한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포스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라고 전체 프레임을 이런 프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의 적용에는 뭐가 있냐면 적용 났습니다만 R&D와 산업 기반과 인재 양성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과기정통부의 역할인 거죠. R&D를 하고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등등의 교육부 등등의 정부 부처가 산하기관들, 나이터라든가 IITP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산업 인프라를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전제 속에서 이 인프라 속에서 이제 포사 같은 민간 조직이 이러한 프레임으로서 활동을 해 나가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AI, K소프트웨어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 포사나 우리 포사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 부처가 더불어서 여러 가지 협업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산
이제 지역에 맞춰보면 똑같은 프레임으로서 부산 지역에서 이러한 서준한 구조가 좀 작동될 수 있기를 저희 포사는 대단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포사에 대해서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포사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얘기한 포사는 1988년도 정부와 인터넷 정부와 시기에 만들어졌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서 1988년도에 포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법정단체죠. 법정단체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포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좀 확인받거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조금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사에 등록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6만 2천개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20만 6만 명 정도가 포사 DB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6만 2천 개의 소프트웨어 사업자 중에서 한 1만 5천 개 정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포사의 현사로 들어와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큰 프레임 속에서 각 우리 현사들이 말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기업마다 현사마다 다 역경과 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도 다를 것이고 여론을 만들어져야 되는 여론도 좀 다를 겁니다. 각 협회들의 현사들이 상에 맞춰서 업계의 의견을 대표해서 정부에 전달하고 산업계의 여론을 만들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포사에서 198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현사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트렌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업자를 보게 되는 것이고 주요 여기 보면은 아까 키워드가 많이 나왔습니다. 키워드가 아까 1988년도에 법정협회로 포사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이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범위가 엄청 넓어졌죠. 그 대표님과 제가 담당 과장 할 때 만들었던 소프트웨어 중심사의 실현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런 중도가 보시기에 근데 소프트웨어 중심사의 컨셉은 뭐냐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모든 도메인에 다 활용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발전해야 다른 도메인이 발전한다 생각으로 소프트웨어를 우선시키자 하는 큰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에 맞추면서 소프트웨어가 넓어지다 보니까 많은 활동들이 발생했고 그 발생의 중심으로 포사가 열심히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소프트웨어 중에서 AI가 좀 본격적으로 이제 대두됨에 따라서 AI 기본법에 따라서 벌쳐난 제도지에서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AI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산업계를 대전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고 조직은 이거는 한국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10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사의 직원들이. 그리고 지금 포사에서 우리 활동하고 있는 조직들은 우리 포사에서 우리 산업계의 여론을 만들고 산업계의 업계의 의견을 대표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내용들을 좀 보여주는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정책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나왔던 AI 이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 이슈를 논의하고 산업계 의견을 만들어서 정부에 전달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포사 현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현사를 대상으로 현사 중에서 나는 AI 정책위원회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돈을 거쳐서 위원회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 위원회 사람이 그 정책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정리된 것을 방위정통부나 다른 부처 등 소관 부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부서로서 AI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제도위원회는 이제 소프트웨어 AI에 관계되는 이런 제도들, 아까 있던 발주기관들의 형품 문제라든가 작업기 이슈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작업을 못 받고 있는 원격지 개발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가업 변경을 하더라도 제대로 작업을 못 받고 있는 이러한 좀 불공정한 현상에 대해서 좀 제도적 이제 상황을 체크하고 그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적용돼서 정상적인 그러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가야 되는지를 논의해서
협회위원장, 정책조정위원회, 그리고 아까 글로벌 얘기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 소프트웨어의 산업은 글로벌 시장 가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을 가지고 있어서 중요한 게 이거는 우리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대기업들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나 예를 들면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을 진출해서 성공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 차원에서도 대진출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과 관계되는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때 공동으로 해야 될 사항이나 또 정부가 대진출을 위해서는 좀 도와주거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어젠다를 발굴해서 정부를 지원하는 제안하는 대진출을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ESG를 당연하게 있습니다만 최근에 각 기업들이 ESG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AI 성취 기업들이 비록 중소기업들이지만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AI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ESG에 대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AI 기업들이 ESG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우리 기업들의 활동 내용들보다 더 국민들한테 좀 더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ESG위원회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위원회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AI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AI 인재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재를 오늘 아침이나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코딩 기술에서 바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AI 인재를 어떻게 양성해 갈 것이냐, 그리고 AI가 확산됨에 따라서 일자리를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계의 의견을 좀 정리해서 정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젠다를 모으는 이런 양성 일자리를 있습니다. 다음에 또 작년에 제가 온 위에 만든 핵심 스타트업 활성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AI 확산되고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스타트업에서 창의성이 있고 DNA가 비즈니스 DNA가 있는 그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이 돼야만이 그 자리를 통해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아마도 없어지는 기회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특히 AI 분야에서는 스타트업이 돼야만이 활성화돼야만이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는 것은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AI 스타트업은 기존의 제조 스타트업과는 다르게 선크 코스트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들지는 않습니다. 작은 비용으로 아이디어는 있으면 1인 크리에이터로서도 AI 스타트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의미가 있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포스에서는 핵심 스타트업 활성화 이론을 통해서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서 그러면 AI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요즘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펀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AI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투자가 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업계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AI 스타트업 투자사 협의회도 이 협의회 활동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벤처캐피털이나 그런 금융을 운영하는 기관이 들어가서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한번 만들겠죠. 이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우리 이제 AI 소프트웨어 분야도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많은 정책 의견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AI 주입에 사스, 소프트웨어 융합, 테스팅, 메타버스, 빅데이터, 품질, KCN, IT 이런 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거를 이제 협의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각 협의회의 위원장의 의지와 그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떤 협의회는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협의회는 여기는 별로 그렇게 좀 활성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분들은 계속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협의회 좀 있습니다. 우리 현재 아까 지역 협의회를 얘기했습니다. 지역적으로서는 저희들 충남, 건조, 전남, 부산, 영남, 전북 지역 협의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전국을 좀 오늘 부산에 왔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가서도 우리가 민간기업 활동들이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지역협의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는 안 됐습니다. 부산도 아마 저 작년에 와서 본 협의회 이름은 있긴 있는데 좀 수평적인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역협의들 좀 활성화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지역협의회들과 포사 간에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인적 포사 이곳에 120년입니다. 여기는 다양한 상품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까 이대로 키워드는 AI 소프트웨어 수요기업과 AI 소프트웨어 공급기업들이 여기 포사 연사 들어오면서 이문서로 다 들어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2시 24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Q&A 시간 한 2시 반 정도까지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크게 포사를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유 참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사 우리 협회에서 좀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잘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기본 방향은 이런 말들은 워낙 다 있는 말들이죠. 기본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말씀이면 AI 소프트웨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협력을 하자. 이 얘기 잘 됐을게끔 포사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나가자. 다음에 아까 AI 소프트웨어와 같은 첨단 산업은 민간이 중심이 됩니다. 국가는 지원하는 구조가 됩니다. 민간이 중심이 돼서 민간이 선제적으로 어젠다를 만들어서 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나가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하자는 이야기 주시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런 신사업은 스타트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기존에 있는 우리가 제조 주력 기업들이 삼성이나 저희 언론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성과급을 많이 받아서 참 좋다. 그것에 대해서 약간 노사 갈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주력 사람들의 모습이고, 미래를 생각해보면은 결국 미래를 챙길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대기업이 아니고 아마도 저는 스타트업일 겁니다. 현재 스타트업이 지금 그게 따르면 얼마나 계획성이 정확하게 있게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반드시 제2, 제3의 삼성전자, 제2, 제3의 하이닉스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스타트업이 활성화될수록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들은 관심이 없구나. 그런 점에서 볼 때 우선은 스타트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해보자. 저는 스타트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산하기하는 중소벤처진흥공단, 그리고 산업진흥원, 기술정원 등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보통신부 가이드권 출신입니다만 저는 지금도 중기벤처부하고 중기업벤처부 산하기관을 만나서 스타트업을 실제로 발생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AI 분야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AI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협업을 해서 스타트업 정책을 좀 다양화시키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포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 속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활동들만 말씀드리면 이제 예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협의회에서 부산 지역협의회가 활성화된다. 생각하면 또는 이제 부산 지역협의회가 일시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포사 우리 사무국이 협업해서 어떤 활동들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민간 조직이 되는 거죠. 정부 조직은 정부 부처는 정부 조직부터 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이 아닌 경우에는 약간 공무원들이 멈칫멈칫합니다. 그러나 포사나 민간 대표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없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고 진짜 의미가 있는 일을 들자면 무슨 일이든 언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진짜 부산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여러분들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같이 만들거나 그리고 포사 협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또 부산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부산진흥원 지금 부산시나 또 우리 학장이 계십니다만 학장님들 픽트해가지고 이런 부산 지역에서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포사입니다. 하는 그런 기본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예를 보면은 딱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민간쪽이다 보니까 당시 상에서 한 이슈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선 시기에는 우리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산업계 정책 의제들을 다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정까지도 반영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AI 추모이기 때문에 AI 관계되는 그런 인프라 구축 지원이나 AI 전환, AX 무슨 AX죠. 그리고 AI 안전윤리라든가 자율정치 이런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 코스에서 계속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정책제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소프트웨어 AI 산업이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런 것을 관리정통부나 기획예산처나 행안부나 좀 관계부처에 전달해서 그런 제도들이 정착될 수 있는 그 활동들을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마케팅 대진출을 위해서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는 AI 위크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말이었죠. 9월 말에 AI 위크를 가기준통으로 준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AI 페스트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프트웨어는 작년 12월 달에 소프트 웨이브 소프트웨어 주간입니다. 소프트웨어 위크죠. 소프트웨어 위크를 운영하면서 소프트 웨이브라는 전시회도 했습니다. 이런 전시회 참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 중에서 좀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결국은 글로벌 가기 때문에 글로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계 11개 국가와 협력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한 122개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사하고 사우디 아람코 간의 일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했던 AI 풀스택 그런 기능입니다. 그 중동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체 기술적인 어떤 대체 기술로서 한국 기술에 대한 KAI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KAI를 사우디에서 구현해주기 위해서 어떤 AI 풀스택을 만들어서 AI 풀스택을 사우디에 진출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중동 이란 진영 때문에 이런 출장이라든가 활동들이 많이 좀 제약이 발생해서 일시 홀딩되고 있으나 전 상황이 홀딩되고 나면 우리 한국에 있는 그 AI 풀스택 기업들이 사우디에 날아가서 저희서 사업을 발전시키고 비즈니스까지 만드는 활동들은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궁극적 목적은 사우디도 반드시 성공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 계약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동남아나 그다음에 남미나 같은 약간 조금 미국과 좀 거리를 두고 자는 그런 국가들에게도 그 국내 우리 AI 풀스택 기업들이 진출해서 성공을 얻을 수 있게끔 지원한 활동들을 고사에서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다. 대진출 이슈 많이 하고 있다는 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협의회 이야기한 대로 AI 파트는 AI 주인 협의회, 클라우드 파트는 사스 협의회, 그다음에 스타트업은 택시 스타트업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AI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이 주력 산업, 즉 메인스트림 산업, 수출이 되는 산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정책 의견들을 발굴해서 제안하고 같이 실행해 나가는 그런 위원회 활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ESG 활동 좀 이제는 기본이 있죠. 그다음에 또 활동하고 있는 게 보면은 아까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비용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워낙 기술과 시장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아마 그것들이 아주 대학들에서 너무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 어떻게 인재 양성해야만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될지 있어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포사에서 협회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우리 산업계에서 지원해서 훌륭한 산업 인재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학과 산업 현장의 갭을 큰 갭을 내추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갭을 메꿔주기 위해서 있는데 포사의
K스타라는 이제 브랜드 네임이 있습니다. 코리아 소프트웨어 테크 아카데미 해가지고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아까 대학에서 양성된 인력과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간의 어떤 갭이 있을 경우에 그 갭을 메꾸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K스타라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한 7,000명 이상 정도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산업계에 진출하게 되고, 산업계에 진출한 우리 학생들이나 인재들은 산업계에서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더불어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정학장님 중심으로 우리 기업가 중심 포럼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지위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한다는 게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다 지원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정부 지원하는 내용도 정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 결제를 볼 때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는 활동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활동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정부라든가 공공기관으로부터만 담보를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업 간에, 회사 간에 이 자리에 계신 아카데미를 우리 포럼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끼리 아마도 수평적인 커뮤니티 형성, 또 그게 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들이고, 이런 활동들이 우리 코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정부에서 예산을 천을 따와가지고 우리 행사를 한 1억씩 부르는 일보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현사 또는 현사 가입한다는 것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누가 되든 우리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책임감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이런 행사 참여해가지고 우리 관심 있는 기업들끼리 서로가 협력하고 논의해서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활동들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여러 가지 합니다. 간단한 브라우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아마 포사 홈페이지나 그 가보면 포사 활동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났습니다. 2월 12일이라고 시작해가지고 3월, 4월, 5월 쭉 연말까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공식적인 활동이고, 이거 외에도 비공식적인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들은 이제 대장과 상무 부회장이 같이 참여하는 이제 활동이고, 그다음에 우리 조직은 엄청 당연하게 있습니다만은 또 부회장 밑에 본부장이고 팀장들이 착착 충청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본부장들이나 팀장이 대해서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 것은 배경은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은 대표의 가장 고유한 활동들이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킹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네트워킹이 제가 볼 때는 협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협회 이름을 하든 아니 포럼이라는 이름을 하든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하든 어떤 이름을 하든 간에 구성원들끼리 네트워크를 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만들어나가는, 그 비즈니스 모델 바탕으로 로컬 시장이든 내셔널 시장이든 글로벌 시장이든 그 적응시켜 나가서 성공시켜 나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우리 구체적으로 제가 로컬 시장, 내셔널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스타트업 시작해가지고 주로 글로벌에서 이게 융합기업도 있고 나아간다 생각해 보면 다양한 기관들이 우리 포장을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KAI, K소프트웨어라는 것은 한 기관이 한 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의식과 같은 철학 속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고 많은 기관들이 협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사의 우리 협회 정신 내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는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산업진흥원, 부산진흥원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라이파 같은 경우는 정부를 산업진흥원, 애들이 우리 중학생이 애들 주시는 거죠. 애들이도 같이 활동을 하고, 포트라, 산업부 밑에는 포트라든가, 월드한 지금 국제 유해 조직 ITO 월드뱅크라든가 다양한 기관들이 이제 포사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MOU를 계속 많이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수요
AI 소프트웨어의 우리가 공급이 우리 코사라면 수요를 담당하는 그런 대표들이나 그런 기업들, 그런 수요를 육성하는 그런 기관들과는 당연히 MOU를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된 MOU를 통해서 이 기관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R&D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IIT 구조나 산업 밑에 있는 게이트도 있고, 산업 인프라를 만드는 기관들도 있고, 인재의 양성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과 더불어서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 중에서 특별히 저희들과 좀 많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한 2개 정도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 2개 기관은 아마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번은 좀 체크를 늘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나이바 같은 경우는 나이바는 한국정보통신산업지원원입니다. 이 기관이 1년 예산은 3조 되거든요. 이거는 정보통신산업지원원이기 때문에 IT 산업 속에 당연히 소프트웨어와 AI 산업을 포함하는 거죠. IT 산업의 그 기업을 유선하고 하는 일을 전담하는 기관이 이 나이파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예산이 3조 정도 되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여기 있으면 AI 커뮤니티를 하는 지원 사업도 있고, 공공 AX 프로젝트도 있고, 반도체 집중도 있고, 그다음에 영화 서비스 글로벌 시장 진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불가합니다.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사업에 한 70개 정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3조가 되기 때문에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나이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한 번씩 이제 여러분들 직접 하시든 아니면 뭐 실무하시는 분께 나이파에 들어가서 이번에 어떤 사업들이 공모가 뜨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뜨면은 여러분들이 그 공모 사업에 응모할 수 있으면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여러분 기업 활동에 도움을 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 나이파를 여러분들이 많이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AI KD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관은 IITP입니다. IITP는 KAI 소프트웨어에서 R&D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AI 관련되는 R&D 과정은 다 IITP에서 집행합니다. 대표적으로 R&D라는 기술 개발, 인력 양성, R&D 기반 요소, 국제 표준화 이런 일을 IITP에서 하고 있습니다. IITP 1년 예산 1조 8천 정도 됩니다. 여기서 보면 흔히 말하는 언론에서 주위에 있는 친구 기업들, 파트너 기업들이 R&D 사업 과제를 IT 쪽에서 받았다면 대부분이 IITP의 R&D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다 하는 그러한 결과가 이릅니다. 물론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뿐만 아니라 기업 육성 지원 사업도 가기전통부에는 나이파가 있고 R&D 사업은 IITP가 있습니다만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IITP에 해당되는 기관이 여전히 KEIT죠. 게이트도 있고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나이파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KIAT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산업 제조업하게 되는 파트죠. 그런 기관들은 있습니다. 산업부도 있고 주기벤처부도 있고 모든 부처마다 그 산업 기업 육성 기업을 담당하는 기관과 R&D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만 AI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그러한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다 보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기관이 나이파와 IITP에서 기업 지원과 R&D 사업에 대해서는 두 개 기관에서 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나이파와 IITP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사업들이 어떤 지원 사업들이 응모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체크해 보시고 우리 기업과 관계에 있는 그러한 사업이 있다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응모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 기업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계속 KAI, K 소프트웨어가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한 1000번은 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마도 아까 얘기한 대로 30년 전 상황, 지금 상황은 완전히 좀 다르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 공감적으로 많이 해주거든요. 지금은 저는 민간 파트가 저는 엄청나게 저는 도전적이고 활발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이런 에너제틱하고 도전적인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민간이 중심이 되고, 그 민간이 바로 기업이나 포사가 민간 능력입니다. 그런 민간이 되고 기업과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힘을 총력한다면 충분히 저는 이게 KAI, K 소프트웨어는 지금은 옛날보다는 좀 다르게 좀 신경 많이 쓰고 옛날보다는 다르게 좀 더 수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러죠. 20년 전이니까 인터넷 시대 때 딱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글로벌 시장으로 말하면 우리 딱 보는 게 예전에는 페이스북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 쫙 들어오지만, 그때는 우리가 한국 기업이 달성했던 게 기껏 생각나는 게 우리가 만큼 정도, 조금 더 나가면 그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네이버 밴드 정도 그랬거든요. 그 정도가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터넷 혁명 시대와 모바일 혁명 시대에서 형성했던 KAI, K 소프트웨어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인공지능 혁명 시대는 우리가 동남아 시장의 밴드 그보다는 좀 더 높은, 더 많은 성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부산으로 이제 들려오면,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꿈의 도시 부산의 이런 가능성과 잠재력 측면에서 생각을 보면, 어제도 우리 정 학장님하고 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부산도 저는 충분히 KAI 소프트웨어 기지 충분히 그런 부산이 만들어지고 거기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저력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데 글로벌 기준에서 볼 때 보면 부산이 가져다 균형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이라든 해양 수산 이런 기저 산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산업들로 이제는 AI 소프트를 이용해서 승부를 끌어야 됩니다. 안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죠. 그럼 AI 소프트를 활용해서 승부를 끌어야 된다면 그것이 AI 소프트 기업한테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또 나올려서 그 기존에 있는 우리 주력기업들은 부산에 있는 AI 소프트 기업들을 활용한다면 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와 AI 소프트웨어 공급 기업들과 AI 소프트웨어 수요 기업들이 힘을 합치고 협업을 한다면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서로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이 자리에 계시는 기업가들 프로그램에 계신 분들이 그런 역할을 좀 충분히 하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볼 때에 뭐 오늘 제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부산이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고 KAI 소프트웨어를 부산이 먼저 좀 이끌고 나주시길 바라고, 일하시면서 사업하시면서 똑같이 네트워킹 하시면서 혹시 포사를 좀 활용하고 싶다든가 그런 뭔가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일본 제가 같은 경우 이메일이 MIC가 제가 정보통신부에 지내겠습니다. 정보통신부가 MIC입니다.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이죠. MIC에 있는 성의가 해가지고 이메일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정보통신부에서 예상이 컸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저는 오늘 그냥 K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철학에 좀 열정이 하는데, 저 이메일이 있으니까 혹시 저한테 연락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 이메일을 통해서 해주시고, 아니면 저 명함도 저 명함 교환되면 저 명함 교환하고 있으니까 카톡이든 문자든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부산에 계신 분들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또는 이야기 안 했던
내용 중에서 평소에 궁금한 거 있으면